이 보면 사각턱은 자잘하게 정말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 피호수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내기처럼 이 호수가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좀 보기에 기괴하고 좀 왜 그러면 그런 걸 하느냐. 안녕하세요. 십八뼈 김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맞나? 오랜만에 찍어서 좀 어색하네요. 오늘은 사각턱에 대한 거. 사실 사각턱은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수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평소에 좀 자질구레하게 물어보는 것들,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끝에서부터 귀 밑에까지 이렇게 각이 발달되어 있는 뼈인데, 이 뼈가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치아 뿌리가 박혀 있고 뼈 속으로 중간에 신경이 지나가는 이렇게 생겨 있고 사각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 귀 밑에 부분이 마치 이제 사각처럼 보이니까 이걸 이제 사각턱이라 그러고, 사각턱 수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길이를 자르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폭을 다듬는 거 한 가지. 자르는 건 이해가 쉽잖아, 그죠? 밑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정면에 폭이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정면에서 넓은 듯한 느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뼈가 좁아지면 되잖아, 그죠? 그 부분의 껍질을 다듬어 주는 거지. 그래서 폭이 좀 정면에서 봤을 때 얇아 보이도록, 좁아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각턱 수술의 꽃이죠. 다듬는 거를 외측 피질 절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음 방송에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각이라는 게 뭐예요? 2차 각 걱정하시는 2차 각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사각턱을 자를 때 여기 발달된 사각 모양의 턱을 자르는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수술을 잘못했을 때 하나의 새로운 각이 턱 중간쯤에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없다 보면 돼. 한 수술을 4, 5년 이상 한 윤곽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은 안 만들지, 더 이상. 수술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꽤 많아요. 어디에 절개하는지가, 입안이 절개는 알겠는데 이게 이빨 안으로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고 이제 요 입술이 있으면 입술 이렇게 제끼면 여기 있잖아요, 고랑. 이 고랑을 따라서 쭉 절개를 하는 거지. 보통 한 5cm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제일 심플한 거는 이 밖에서 오늘 십숙시로 십숙시로 오늘 불렀는데, 이걸 자른다고 치면 내가 정형외과다, 피부 쪽에 여기 절개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흉터가 생기니까 성형외과에서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최대한 입안으로, 눈으로 보면서. 근데 문제는 귀 뒤로 수술하려는 귀뒤 사각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이 그냥 여기 귀 뒤에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수술하겠죠.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반대.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뼈를 자르면 자른 단면이 굉장히 처음에 날카롭지만 물론 수술할 때 그걸 다듬어요. 그리고 세포기 때문에 전혀 기전은 다르지만 얼음이 녹으면 약간 모서리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모서리들이 부드러워져요. 근육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잘라내거나 하진 않아요. 근육의 이 볼륨감을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대는 게 아니고 근육 밑에 있는 뼈의 두께를 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폭이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뼈가 작아지니까 근육이 붙는 면적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근육의 부피가 일부분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근육이 많이 발달된 경우는 고주파 차단술을 이용해서 일부분 줄일 수는 있어요. 그 수술하고 나면은 피 호수를 찬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아픈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걸 하느냐. 광대 같은 경우는 공간이 비어 있어. 그래서 수술하면 피가 났던 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수구지, 일종의 배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턱은 그런 게 없어요. 고이기만 하고 나가는 장소가 없으니까 붓기가 오래 가고 염증 생길 수도 있고 멍들고 이러니까 회복이 늦은 거야. 오래 넣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 정도라도 이제 그 속으로 호수를 통해서 피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뽑고 퇴원해요. 그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이 뼈가 자란다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클레이를 준비를 했는데, 사각턱을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든다고 보면 여기는 이빨이 나 있겠죠, 그죠? 이빨이 나 있고 여기 턱 관절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다 쳐요. 이 롱부츠가 운동화 같은데 실제로는 자라는 건 아니고 뼈가 이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는 흔히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무릎뼈도 뭐 마찬가지, 팔뼈도. 근데 그게 유일하게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외관상으로 이렇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게 딱 여기요, 귀 밑에. 근육이 붙는 모양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어떤 근육은 밑에서 붙어서 뼈를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약간 끝부분이 마치 고드름처럼 이제 매달린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요걸 보고 이제 뼈가 자랐다고 저는 표현을 하죠. 계속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뼈를 자르면 시릴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뼈를 이렇게 잘랐어요. 뼈는 바게트 빵처럼 생겼다 했잖아요. 껍질이 있고 안에 이제 버석버석한 비어있는 속살이 노출되는 거지, 이를테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지거나 터치하면 지릿지릿하거나 좀 전기 오는 느낌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바게트 껍질처럼 또 껍질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뼈라는 게 다시 껍질이 생기고 조금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약해진다고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입안에 절개했으니까 봉합을 하잖아요. 근데 봉합을 할 때 입안에는 녹는 실을 원칙적으로 씁니다. 이 실 자체가 그래도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3에서 6개월 이상은 유지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입안에 실밥을 놔두면 지저분해지고 음식물 끼고 그 자체로도 염증이 생기지. 그래서 반드시 빼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안쪽에 좀 박혀있는 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대신에 놔두면 저절로 흡수되겠지. 윤곽이 두 가지잖아요. 사각턱하고 광대가 있으면 입이 벌어지려면 이렇게 위아래로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 근육이 떨어졌다 붙었다 이 부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초반 며칠 동안은 입 벌리기 힘들 수는 있지만 턱관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각턱 수술하는 거랑은 입 벌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건 뼈잖아요. 뼈, 순수하게 뼈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근육이라는 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막이 있어요. 그 껍질이 골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혈관이라든지 주로 신경들이 있고 또 그 위에 근육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거지. 골막을 분리해서 뼈를 이렇게 깨끗하게 노출한 상태에서 뼈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 자체 수술한다고 해서 아프거나 이런 게 심한 게 아니에요.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통증 때문에 한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그런 걸로 아픈 거고, 제일 아픈 이유는 봉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 압박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파요. 통증에 대한 거는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술받은 분들은 모든 게 무섭잖아요. 입에 피도 나지, 호수 들어있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회복을 빨리 하려면 상처가 뭐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거나 입술을 많이 움직이거나 뭐 웃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뭐 광대든 턱받치든 사각턱 수술이든 다 똑같아요. 너무 두렵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